유통회사 알바생 종수는 수화물을 날르러 거래처에 갔다가 그 앞에서 개업 이벤트차 춤을 추고 있던 어릴 적 같은 파주의 같은 동네에 살았던 혜미를 만나게 되고 급속도로 친해진 둘 사이에는 무언의 교류가 오갑니다. 그 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던 혜미는 종수에게 자신이 아프리카 여행을 갈 동안 키우는 고양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혜미는 아프리카에서 만난 벤이라는 남자를 종수에게 소개합니다. 자신과 달리 재력과 여유를 겸비한 벤을 보는 종수의 눈은 의심이 가득합니다. 어느 날 벤은 혜미와 함께 종수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종수는 벤의 비밀을 듣고 난 뒤 그를 향한 의심은 더 커져만 갑니다. 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마지막 작품 2010년작 영화 시 이후 8년 만에 영화 버닝으로 돌아온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중 한 명인 이창동 감독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2009년에는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을 맡은 경력도 있죠. 국어 교사이자 소설가로 활동하다가 40대의 늦은 나이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였지만 데뷔작이 바로 그 유명한 한석규 주연의 초록물고기, 2000년 설경구 주연의 나 다시 돌아갈래로 유명한 영화 박하사탕을, 2002년 설경구와 문소리 주연의 오아시스를 통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2007년 네 번째 영화 밀양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도연에게 칸느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었고, 2010년 15년 동안 한 번도 연기를 하지 않았던 여배우 윤정희의 시를 통하여 제63회 칸느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고, 이번 2018년 5월 칸느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6편의 영화를 연출한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굵고 강한 영화를 완성시키는 감독이기 때문이죠. 영화를 제작한 해에는 단 한 번 2002년 오아시스가 홍삼수 감독의 생활의 발견에 밀려 2위를 한 것을 빼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잡지 시네21에서 선정한 올해의 영화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위에 올랐어요. 이번 영화 버닝의 촬영 감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영화 마더와 곡성을 촬영한 홍경표 촬영 감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레일러와 포스터를 보고 곡성이 많이 생각났었는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영화 버닝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한 영화예요. 비록 그 소설과는 굉장히 다른 영화지만요. 자, 그러면 영화 버닝을 보면서 이해 가지 않으셨던 모든 것 함께 알아봐요. 아마 영화 버닝을 보신 분들은 단 한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혜미는 벤이 죽였는가? 저희 대답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입니다. 영화를 보면 극중 인물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요. 평소 진실만을 이야기하던 사람들로는 마을 이장님, 혜미의 어머니와 언니, 미스테리한 남자 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으로는 종수의 어머니와 종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들이 영화에서 언급했던 우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평소 진실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혜미가 빠졌던 우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수는 혜미를 찾기 위해 혜미의 어머니와 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가죠. 자신을 바로 알아보는 그들에게 종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혜미는 누군가 나타나주길 기다리면서 우물의 동그란 하늘만 바라봤대요. 하지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걔 이야기 잘 지어내. 우리 집 옆에 우물도 없었어 라고요. 또 한 명의 진실만을 이야기했던 사람, 이장님을 이야기해볼게요. 종수가 아버지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으러 갔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별거 아닌 형용사 어구, 착하고 인정 많은이라는 단어에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라고 말했던 이장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우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고 싶었다는 핑계로 돈 500만 원을 뜯으러 온 어머니는 혜미의 집에 우물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깊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도 혜미의 집에 우물이 존재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자신감에 찬 말투로 대답합니다. 또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감추려고 했던 종수는 원하는 답,
우물은 존재했다라는 그 답을 듣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진 채 해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물의 존재 여부에 대해 묻고 다녔죠. 이처럼 평소 진실만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우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종수는 해미를 구해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우물이 존재했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벤은 왜 비닐하우스를 주기적으로 태운다는 발언을 하고 여자들이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째서 하품을 하고 집 은밀한 곳에 여성용 팔찌들을 모아두었던 것일까요?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영화 버닝을 통해 감독은 기성세대와 공존하는 젊은 청춘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벤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워너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까지. 하지만 그런 그가 끌리는 여자들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여자들입니다. 가게 길거리에서 춤추는 해미도 그러했고 해미가 사라진 뒤 만나는 면세점 직원인 두 번째 여자도 그러했죠. 벤은 이런 여자들을 만나곤 있지만 자신의 세계는 끝까지 유지합니다. 두 여자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레이트 헝거의 춤, 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의 샘플 요청에 관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벤을 상징하는 기성세대는 자신이 한때 꿈꿨던 좋아하는 것, 과거의 꿈, 그리고 젊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열정이 가득한 젊은 여자들을 보면서 흥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젊은 청춘들의 열정적인 몸부림이 때로는 그를 지루하게 하기도 하지만요. 따라서 저는 종수가 오해했던 화장실의 액세서리들은 벤이 다른 세계, 자신의 꿈을 쫓는 젊은이들이 사는 세계의 여자들을 만나고 난 뒤 모았던 단순한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벤이 무관심한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는 것은 영화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종수처럼 그를 의심하라고 관객들에게 보내는 감독의 메시지인 셈이죠. 종수의 집에 들려 해미가 잠든 사이 종수에게만 털어놓았던 2달에 한 번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라는 비밀은 결국 그가 극초반 요리를 하며 언급했었던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재물을 준비하고 내가 먹어치우기 때문이다와 같은 메타포, 비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태웠던 비닐하우스, 기성세대의 결핍을 채워주는 젊음은 결국 종수 자신이었던 셈입니다. 해미보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더 찾고 싶어 했던 사람은 종수였으니까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친구들도 없던 종수에게 해미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녀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는 방황하는 청춘들의 끝판왕이 되었었죠. 하지만 정작 종수 자신은 그 불타버린 비닐하우스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것이 메타포이며 그 비닐하우스는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보시는 내내 종수가 가장 좋아한다던 작가 포크너가 누군지 몰라서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영화 버닝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일단 하루키의 작품부터가 윌리엄 포크너, 종수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포크너의 사회계층의 충돌에 관한 작품 헛간 방화 반 버닝에서 제목을 따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헛간 방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사티의 아버지가 헛간을 태웠다는 죄목으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방화 피해자이자 아버지의 고용인이었던 해리스 씨가 사티에게 증언을 하라고 요구하지만 결국 사티는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팽대를 났지만 방화 사건이 일어났기에 그 가족은 마을을 떠나게 되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잠자는 사티를 깨워서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아버지는 사티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가족과 핏줄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며 자식을 폭행해요. 그 후 아버지는 새로 디스페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사티는 아버지가 디스페인 새 고용인의 헛간에는 방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값비싼 카펫이 더러워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다시 아버지는 재판을 하게 되었으며 첫 번째 재판 때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화를 저지르려고 하는 아버지는 사티에게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고 사티는 결국 기름을 가져갑니다.
그 뒤 3번의 총성이 들리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한 사티는 어두운 숲속으로 향하고 헛간을 바라보지 않으며 포크너의 작품 헛간 방화는 끝이 납니다. 벤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 종수의 아버지 같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중동에 파견되어서 근무에 큰 돈을 벌어왔고 파주집에 걸려있는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월남전 참전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말 맞다나 남들 말을 들었으면 강남에 집도 샀을 텐데 자기 자존심을 자신이 못 이겨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된 채 있죠. 이처럼 기성세대의 버닝이라고 해서 모두 벤처럼 성공한 버닝은 아닙니다. 종수와 젊은 청춘들이 할 수 있는 버닝은 벤과 기성세대들의 버닝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미를 찾기 위해 스스로 발로 뛰어다니고 땀을 비오듯 흘린 종수는 해미의 죽음이나 비닐하우스의 방화가 실제하는지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이는 윌리엄 포크너의 헛간 방화와 연결을 지어 생각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티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방화를 도와주기 위해 기름을 건넴으로써 아버지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났듯이 종수는 자신에게 마지막 희망 해미를 잃자 처음으로 그저 무작정 기다리고 타버린 비닐하우스를 무작정 찾는 것이 아닌 자신이 결정한 액션, 행동을 처음으로 취합니다. 이런 면에서 영화 버닝을 보자면 일종의 성장 영화인 셈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문학 작품이 영화 속에서 더 등장합니다. 돈과 넓은 집, 유복한 가정까지. 벤은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가 소유하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벤을 향해 종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은 많은데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개츠비라고 해. 한국에는 개츠비가 너무 많아. 저 사람이 널 왜 만나는 것 같아? 이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헤더의 터닝 페이지에서 리뷰했던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보시고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신다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츠비를 보지 않으셨다면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꼭 보고 오세요. 하지만 종수의 말과는 다르게 벤은 유머니, 졸부인 개츠비보다는 데이지의 남편인 올드머니이자 갑부인 톰 뷰캐넌에 훨씬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의 부는 사실 갑자기 쌓였다기보다는 금수저로 보이는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사실 종수 본인이 개츠비에 훨씬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츠비는 톰 뷰캐넌에게 빼앗긴 데이지를 되찾고 싶어 했고 종수는 벤에게 빼앗긴 해미를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개츠비와 종수 모두 다른 남자를 버리고 온전히 자신에게 와주길 바라죠. 하지만 영화의 후반부 종수는 톰 뷰캐넌인 벤을 개츠비라고 정의내려버리고 톰 뷰캐넌의 내연녀 머틀을 죽였다고 착각해 머틀의 남편 윌슨이 개츠비를 리볼버로 살해한 것처럼 종수는 자신이 윌슨이 되어 죽어버린 해미를 위해 복수를 하게 된 것이었죠. 이외에도 종수가 개츠비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직 개츠비만이 가지고 있던 변하지 않는 순수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미와의 첫 만남 이후 술을 마신 두 사람이지만 옆 테이블에서 키스를 해대는 커플과는 다릅니다. 해미는 잠들었고 종수는 옆에 앉아서 휴대폰만 볼 뿐이죠. 또 아프리카의 나이로비 공항에서 전화를 건 해미에게 들뜬 마음을 숨길 수 없고 공항에 나와줄래? 라고 하는 그녀의 말에 당연하듯이 그래, 그래야지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자신의 집에 찾아온 해미와 벤이 달갑지는 않지만 그는 나름대로 상냥하게 대합니다. 대마에 취해 잠이 든 해미를 소파에 누이고 둘만의 대화를 하다 벤이 태우고 싶은 비닐하우스가 해미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자 종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내비칩니다. 난 해미를 사랑한다고 라고요. 하지만 그런 젊은 청춘의 호소 가득한 외침은 벤과 같은 기성세대에게는 재미있는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버닝에서는 남산타워를 포커싱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는 위대한 개츠비 속 개츠비가 데이지를 너무나도 그리워하며 바라보는 데이지 집 앞쪽에 위치한 초록 불빛과도 큰 관계가 있습니다. 해미는 극 초반 남산타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향집이라 하루에 딱 한 번 운이 좋으면 집안에 빛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그 빛은 단 한 번 종수와 해미가 실제적인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 처음 나옵니다. 그 후 아프리카로 떠난 해미를 생각하며
남산 한번 보고 혜미 사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자위를 행합니다. 그렇다면 혜미는 죽었는가? 이 궁금증 또한 관객들에게 다가오는 의문점일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돌아오고 혜미, 벤, 종수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때 혜미는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끝에 갔을 때 나도 저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었어. 죽는 건 무섭고 그냥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싶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벤의 말처럼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있던 종수마저 자신에게 창렬하는 발언을 하자 세상의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혜미가 스스로 잠적했거나 자살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는 극중 문예 창작과를 나온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소설을 써야 할지, 어떤 소설을 쓰고 있는지조차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재판 때문에 변호사를 만났을 때 변호사는 종수에게 물어봅니다. 학교는 나왔는데 취업은 했고? 문창과? 그래, 뭐 할 건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라이들이 소설 속 주인공을 해야지. 자존심 1등인 니네 아버지가 딱 또라이라 소설 속 주인공으로 알맞다. 라고요. 그렇게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종수지만 그가 현실에서 쓰고 있는 유일한 글은 아버지의 탄원서입니다. 이처럼 종수는 젊음이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춘일 뿐입니다. 영화 버닝에서 나오는 종수의 자격지심은 혜미가 종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던 씬과 겹쳤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첫 만남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혜미가 주적으로 준 핑크색 시계였죠. 여자친구 구해야겠네라는 말과 함께 그 시계를 건넌 종수였고 혜미는 실제로 아프리카에 다녀오고 나서도 한동안은 핑크색 시계를 풀지 않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혜미와 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한 종수는 자신의 녹슨 트럭과 비교되는 포르쉐에 주춤합니다. 내가 데려다 줄까라는 벤의 말에 종수는 그래, 내가 길이 멀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혜미는 그런 종수를 빤히 쳐다만 봅니다. 이 이후부터 혜미는 시계를 풀고 등장합니다. 일방적인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었겠죠. 하지만 혜미는 계속해서 종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벤의 집에 갔을 때 메타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벤은 메타포가 뭔지 종수 씨한테 물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종수는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혜미를 뒤로한 채 화장실에 가버립니다. 그 뒤 혜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저 사람이 널 왜 만나는 것 같아 라고요. 그 뒤 파주집에 오고 싶다는 혜미를 향해 종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긴 왜? 라고요. 대마초에 취해 옷을 벗고 춤을 추는 혜미를 향해 종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남자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옷을 벗어? 창녀라 그러는 거야 라고요. 종수는 혜미가 사라진 뒤 카페에서 벤을 만나기도 했었죠. 그때 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혜미는 종수 씨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질투가 났었던 것 같아요 라고요. 이렇게 종수는 잘못된 곳에 자신의 힘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개츠비처럼요. 자신을 사랑하는 혜미를 믿지 못해 결국 상처를 주었던 거죠. 혜미에게 다가오는 벤을 향해 날카로운 가시를 보이면서요. 종수와 혜미는 아직 어리기에 부족한 점 투성이었고 상처도 쉽게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종수는 더 나아가기 위해 벤을 살해함으로써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활활 타고 있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운전을 하며 그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기성세대들이 바라보는 젊은 청춘들을 향한 이창동 감독의 이야기 버닝.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재미있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되신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예요. 영화 버닝 저의 한 줄평은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나의 비참함을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감상 리뷰였어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저만의 분석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헤더의 터닝 페이지 영화 버닝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